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그리고 17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글을 써본 게 정말 오래되어서 사연을 보내려 하니 글 쓰는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 주변 내 사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나이도 신이 되고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나름 힘들다고 하는 젊었던 시기도 겪어보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님을 거두려는 장녀의 역할도 오래도록 해봤었고요.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다가온 현실에 부딪히며 또 돈을 벌고 고생을 하며 겨우 졸업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반에서 1, 2등 한다는 애가 소풍 갈 적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서 혼자 구석에 숨어 있다가 선생님의 도시락을 빌려 먹어본 적도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눈물 몇 방울쯤은 우습게 찔끔거릴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결혼하고 지금에 주어진 저의 삶에는 누구보다 감사해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전만큼 배고픔을 느낄 여유도 없고 또 이전만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거나 피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니까요. 저희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이나 법조 계열은 아니지만 자격증 하나 가지고 사무실 차려서 돈벌이를 제법 잘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이 사람의 친구가 운영 중인 법인 회사에서 제가 잠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오고 가며 만난 남편이랑 눈이 맞아서는 어찌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대단한 왕자를 만난 꼴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많이 기울어지는 여자를 만난 꼴이었죠. 그게 정말 찐 사랑이고 했을지라도 주변 사람들 눈에는 많이 답답하고 싫었을 겁니다.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 반대하셨어요. 학력도 좋고 직장도 제 능력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만 딱 하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희 집안 자체에 대해서 많이 싫어를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결혼을 하며 시댁 눈치를 많이 봐야 했답니다. 남편만 보고 있으면 나를 많이 아껴주고 또 돈 눈치,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많이 도와줬지만 시댁 앞에만 서면 저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분명 나는 더 이상 돈 걱정도 하질 않는데 시댁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뭔가에 많이 속죄해야 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눈치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건 40대 후반이 되어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에까지도 변한 게 하나 없었죠. 시댁이랑 저희 집이 거리상 차를 타고 이동하면 겨우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제법 가까운 거리였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태도셨죠. 며느리를 싫어는 하지만 자주는 봐야겠고 옆에서 잔소리라도 한마디 더 퍼부으며 기강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지 저를 유독 찾으셨어요. 저희 남편이로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형님네한테는 전화 한번 찔끔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만큼은 참 자주 매달리다시피 하며 연락을 해오셨답니다. 집으로 오라고 말이죠. 저희 아주버님은 남편이랑 비슷한 계열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업만 하고 계시고요. 형님은 그 일을 거들고 계세요. 결혼하며 들었던 건데 형님네는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덕망 높고 돈도 많은 부유하고 좋은 환경의 집안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부모님께서 정말 좋아라 하겠구나 라는 걸 지레짐작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형님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것 마냥 시어머니도 형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냥 명절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한 번 하는 것마저도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몇 번이나 하고요. 형님께 전화를 거는 정도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밤이든 새벽이든 전화를 해대는 분이 말입니다. 다 같이 모이더라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형님께는 단 한 번도 뭘 부탁하신 적이 없었어요. 물 한 잔조차 형님 앞에서는 직접 일어나 떠마시거나 굳이 멀리 있는 저를 불러내 떠오라고 시키시곤 하셨죠. 그렇다 보니 어느새 저희 관계는 참 우스워졌습니다. 갑 중에 갑이 형님이셨고요. 그 아래에 시어머니,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 제가 있었죠. 형님도 저를 부려먹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익숙하셨던지 어느새부턴가 저에게까지 심부름을 시켜대며 시모 노릇을 하려고 들었어요. 어느새부턴가 수저 하나 놓는 것도 저한테 하라고 시켜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또 가만히 계시다 잔소리로 더 거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딸들도 둘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나니 서서히 걱정되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왔을 때 이런 꼴을 보고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걱정들은 모두 현실이 되어서 이제는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답니다. 가면 엄마 혼자 종년마냥 일을 하고 또 나이대가 비슷한 형님의 시중까지 받들며 힘들어하는 꼴을 봐야만 했으니까요. 남편 하나만 보고 살면 정말 저는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전보다 훨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시댁하고 얽히기만 하면 저는 언제나 현실 파악을 하곤 했죠. 난 그냥 태생이 못나게 태어난 사람이라서 눈치 보는 팔자를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가 보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 저를 보고서 안쓰럽지도 않은지 시어머니랑 형님은 갈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기고만장해졌어요. 특히 형님은 저랑 동갑내기 딸자식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은 서로 공감하거나 위로해 주지도 않고 또 덕담이나 대화 자체를 진득히 주고받아 보려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뜬금없게도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몇 번이고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셨답니다.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결국 결혼해서 집에 붙어있지 않냐며 시어머니랑 이 말을 농담이라 뱉어내며 깔깔거리고 웃으신 적도 있었고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내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으며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에도 저희 남편이 자랑하는 말에는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도 제가 기분 좋다며 따라 웃으면 그래도 동서머리가 영 돌대가리는 아니었나 보네. 나는 막말을 퍼부으며 가소롭단 듯 웃어보기도 했어요. 남편이 놀라 돌대가리가 뭐냐고 되물으면 형님은 우리 도련님 또 사랑꾼 되셨네. 농담이에요, 농담. 라면서 웃으며 또 서둘러 자리를 떠버리셨죠. 저한테 똥을 투척하시고는 그냥 그 길로 사과 하나 제대로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리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며 기분을 망치고 자리를 혼자 떠버린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시댁만 가면 저의 자존심은 여기저기 난도질을 당해 너덜너덜해지곤 했답니다. 그걸 위로하는 건 저희 남편이랑 애들이었지만 사실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왜 시댁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가 싶어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시댁에서 받을 재산이라도 생각을 해서 가만히 얌전을 떠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나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질 않는가 보구나 싶기도 해서 저 혼자 실망을 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게 혼자 쏘가리를 하며 사는 일이 많아졌고 그렇다 보니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지만 마음고생은 한결같이 해오고 살았어요. 그러다 저희 큰아이가 작년에 수능을 칠 나이가 되었고요. 저희 아이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수능을 망친 바람에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무조건 아이를 응원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는 중이었고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시댁에서는 특히 형님은 눈엣 가시로 취급을 하셨어요. 그냥 뭐가 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형님의 아이도 저희 아이랑 동갑이고 같이 수능을 쳤는데 이번에 대학을 갔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하위권 대학에 말이죠. 형님이 저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형님 아이가 수능을 칠 때에도 그리고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저는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안부를 여쭙는 전화만 날렸습니다. 물론 형님은 저희 아이한테 그 어떠한 응원의 말씀도 해주려 하신 적이 없었으나 전 그냥 자식이 수험생이니 형님도 얼마나 떨리실까 싶은 마음에 아이한테 응원을 전해달라며 격려의 전화는 남겼죠. 초콜릿이나 수능여 선물도 직접 사다가 보내줬고요. 그렇게 진 수능이었고 형님 딸아이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형님의 태도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재수를 하는 것이 꼭 저를 닮아 모지리같이 구는 행동이라며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자식의 부모인 저희 부부가 괜찮다며 가만히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형님이 말이죠. 더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또 재수를 하게 한 제가 생각이 짧았다며 그 말을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서는 한참이나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은 대학에 한 방에 붙을 만한 성적은 아니었다면서 그간에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말만 늘어놓더니만 재수가 뭐야 재수야. 어머님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뜩이나 우리 아이가 힘들까 싶어 걱정도 되고 미안함이 큰데 저를 앞에 세워두고 이런 소리를 주고받다니 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충격받은 제 얼굴이 안중에도 없었는지 막말을 계속해서 뱉었죠. 다음에 만나도 또 그 다음에 봐도
늘 재수하는 아이는 잘 있냐는 말과 함께 자신은 절대로 자식에게 재수를 안 시킬 거라는 비교하는 말을 내려놓으셨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할까 싶어 불안하기라도 하셨던지 좋은 대학에 간다고 쳐도 재수를 한다고 낭비한 그 1년을 누가 보상해 주는데 난 진짜 도서가 이해 안 가. 라는 말로 나중을 대비한 쐐기를 박아놓기도 하셨고요. 저희 아이가 계속해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철부지마냥 시어머니 앞에서 아이 칭찬 좀 해달라며 말을 꺼냈더니만 그걸 가지고서 형님이 또 시비를 거신 것이었어요. 하여간 부딪혀봤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절대로 좁혀지지 않았답니다. 저도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 아이 흉까지 보기 시작한 형님을 슬슬 용서하지 못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이번 추석 저에게는 안공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추석에 시댁부터 가는 건 당연했는지라 당연스레 시댁부터 찾았어요. 갔더니만 형님네가 먼저 계셨고 형님의 애들도 다 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서 일어나 제대로 인사다운 인사도 하질 않은 채 앉아만 계시던 형님. 시작부터 기운이 껄끄러웠습니다. 늘 당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번만큼은 느껴지는 분노가 꽤나 컸죠. 속으로 한숨을 팍 쉬면서 집안 눈치를 또 살피는데 어머님이 바로 부엌으로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가보니 명절 제사를 지낸다며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식재료가 한가득이었고요.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요리를 하고 싶었으나 형님을 부르기는 눈치가 보였었던지 기다리다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저를 불러선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일을 했고 명절 요리를 다 끝내고 난 후 잠깐 쉬는 타이밍에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있던 남편 옆에 앉았어요. 거실 한복판에 앉자니 형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서 살짝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고개를 돌려가면서 저를 찾더니만 거실 한복판에 앉으라며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로 형님 나이는 쉰입니다. 나이가 반 100살인 어른이라고요. 진드역히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양반이 저를 거실 한복판에 앉으라며 불러 세워서는 TV까지 딱 꺼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온 가족들이 다 보고 있던 TV를 꺼버렸으니 그 모든 시선들은 당연히 저랑 형님 두 사람에게로 향했답니다. 형님은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자 그제서야 우리 수연이가 재수 공부하느라고 힘들 텐데 라는 말과 함께 TV 선반 옆에 있던 자기 핸드백을 직접 들고 오더라고요. 전 순간 기대를 했어요. 설마 재수하는 우리 아이한테 줄 선물이라도 준비를 해오신 건가 싶었거든요. 안 그럼 뜬금없이 TV를 보다 말고 그걸 꺼버리고서는 우리 아이 이름을 언급하며 가방을 들고 온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 남들이 그렇듯이 당연하게 선물을 기대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위기가 딱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도 뭔가 받을 게 있는 건가 싶었던지 기대를 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와 같이 앉아버렸고요.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이상 야릇했어요. 선물이라는데 재수를 하는 아이한테 줄 선물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굉장히 부스럭거리면서 요란스럽더라고요. 그냥 요란스러운 게 아니라 무슨 플라스틱 과자 봉다리를 마지작거리는 와중에 뭔가가 부스러지는 듯한 소리까지 나는 듯이 부산스러웠습니다. 순간 신경이 곤두서다 못해 이게 뭔가 싶은데 형님의 가방 안에서 나온 그 무언가의 정체를 보자마자 전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마디를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아, 라는 탄식 말입니다. 그건 바로 미역이었어요. 네, 애 낳고 먹는다는 그 미역 말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는 미끄러진다는 속성 때문에 선물 중에서는 최악으로 꼽힌다는 그 미역 말이죠. 어린애가 미역국을 뜬금없이 먹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미역을 특히나 좋아하는 애도 아니었는데요. 하고 많은 선물들 중에서 미역을 골라와 선물로 주려고 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진짜 생각할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웬일로 형님이 저를 먼저 불러서는 딸아이까지 언급을 하며 가방을 찾아오길래 대단한 선물 혹은 현금이라도 줄 줄 알았다며 제 옆으로 쫄래쫄래 다가왔던 남편. 하지만 형님 가방 안에서 미역이 나오는 걸 본 순간 제가 내뱉은 탄식에 이어 남편도 바로 참! 이라는 허무하단 한숨소리를 쏟아내며 당황히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 순간만큼은 저희 부부가 모두 다 딸의 편이 되어서 이러한 무례를 범한 형님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차올랐네요.
공부한다고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아이인데 이게 무슨 역 같은 경우냐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형님이 눈치 없는 척을 하면서 우리 도련님도 기대를 했나 보네. 내가 수연이 주려고 챙겨온 건데. 라는 말과 함께 가방 속 미역을 완전히 꺼내다가는 제 앞에 놓아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먹던 미역이더라고요. 색을 사왔어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까 말까 하는 와중이었는데 자신이 집에서 먹다 남았던 미역을 그 인공 포장지 안에 그대로 담아서는 가방 안에 꾸겨 넣어서 들고 온 겁니다. 뒤에서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걸 보고 피식거리며 웃기까지 하고 있었고요. 순간 이 사람들이 괴물들인 줄 알았어요. 본인도 얼마 전 수험생의 엄마여서 미역이 선물로는 최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일부러 저에게 엿을 먹이겠다고 굳이 재수하는 딸까지 건드려 열불이 나게 한 것이었죠. 그러니 남편도 이것만큼은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싶었던지 이걸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누가 먹는데요? 참 형수님도. 라면서 형님을 향해 분노의 레이저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의 행동에 불을 끼얹었죠. 그간에 저 무시하고 까내리고 했던 것들 다 괜찮아요. 뭐 원래 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시구나 싶어서 제가 그간 참고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지금도 독서실 가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추태를 벌이세요? 라고 형님께 쏘아 물었어요. 웃음기 하나 없이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말이죠. 남편도 제가 한 말에 가슴이 아프고 감동이었던지 딸을 지켜보겠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 그 미역을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렸고요. 그러자 형님은 아주 당황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부가 같이 나서서 이래? 내가 기껏 생각해서 챙겨왔구만. 부부가 참 너무하네. 라면서 혼자 착한 척, 신경 써준 척은 다 하면서 오히려 저희를 비난하시더라고요. 오버하는 중이라는 말까지 하셨답니다. 그러니 저는 내가 오버를 하는 건가 싶다가도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는 형님의 말씀에 결국 화를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거참, 나이값 좀 하고 사세요. 반백살 먹은 양반이 유치하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정말 수준 낮아서 더는 같이 상종을 못 해주겠네. 라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렸던 그 미역을 다시 꺼내 가져와서는 거실 한복판에서 난리를 쳤죠. 미역을 손으로 부시고 쪼개고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아가면서 시댁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난리부르스로 떨었어요. 형님께는 사과하란 말도 안 했어요. 어차피 그 성격에 사과 따위는 없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기대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고요. 전 단지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다 못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내가 미치면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미역을 갖다가 형님이 보시는 앞에서 미역을 부셔다가 버려댔죠. 정말 한순간에 시댁은 시커먼 것들이 사방팔방에 뿌려져서 난리였어요. 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개판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흥분한 저를 말려야겠다 싶으면서도 속이 시원하긴 했던지 슬그머니 바닥에 떨어진 미역을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제 남편이 미역을 갖다 버린 것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전 흐뭇해하면서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난리가 난 시댁을 뒤로한 채 제사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도울 생각을 안 한 채 집에 가고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갈 준비를 하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앞에 나서서 어딜 가냐며 절 붙잡으려 하셨어요. 제가 가버리면 집안에서 제사를 도울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그 개고생을 다 하셔야 했거든요. 그게 겁이 났던지 제가 가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는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셨는데요. 전 그런 어머님을 뿌리치고선 급기야 다시는 시댁에 찾아오질 않을 테니 알아서들 친목 다지며 잘 지내라는 말을 통보해 버렸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제 없는 취급하고 사셔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자꾸만 힘들게 하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놀라다 못해 충격을 받은 표정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무 미련 따위도 남지 않은 시댁이었습니다. 저런 통보를 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다시 안 찾아봐도 된다는 생각에 괜시리 속이 시원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고요. 뒤따라 차키를 들고 온 남편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 하는데
와이프한테 같이 있어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바래다 주기로 했다고 말이죠. 또 그와 동시에 남편은 말했습니다. 잘했어. 오늘 정말 잘했어. 그날 일을 피웠으니 다신 형수님도 말을 함부로 못하실 거야. 당신은 그냥 오늘 당신이 한 말만 잘 지켜. 절연하고 다신 우리 집이랑 얽히지 마. 라고요. 제가 절연하겠다고 한 것에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명절이어도 자기 혼자 시댁에 갈 거니까 저는 절대로 다신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해준 것이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기분이 째져라 좋았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핸드폰도 바꾸기로 결심했고 다시는 정말 다신 죽을 때까지 시댁의 시작 것들은 그 누구하고도 얼굴 보고 살지 않기로 하늘에 맹세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에 2다리 뻗고 누워보고 배달 음식이란 걸 시켜 먹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명절을 보냈답니다. 내 딸들이랑 둘도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네요. 그리고 전 앞으로도 다가올 모든 명절들을 이렇게 휴가로 여기며 살 겁니다. 형님의 재수 옴붙은 행동 덕분에 결국 절연 선언을 하고 자유를 찾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